안녕하세요. 알쓸마생의 송덕구입니다. 알고 보면 쓸모있는 마포의 생활정치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방송 어떻게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오디오 상태가 조금 지난 시간에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오디오 상태를 만지느라고 조금 업로드가 좀 늦었습니다. 뭐 오늘부터는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여기 오늘 역시 지난번에 나오셨던 세 분, 그리고 또 한 분, 이렇게 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는 마이크를 들고서, 직접 들고서 말씀하실 일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치고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마이크 들고 계십시오. 네, 전투태세. 네, 전투태세. 네. 갖춰주시고요. 지난 방송에 안 보이셨던 김빈 씨 나오셨어요. 저희들은 다 인사를 해서 네.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포 FM 애청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고요. 마포 갑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반갑습니다. 자기소개가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네. 지난주에는 약간 길게 했는데, 그죠? 그거는 우리 오연주 위원장님 딱 첫 시작할 때 낭독회를 하시니까 나머지 다 좀 길게 출마의 해주세요. 변 같았어요. 출마의 변. 그냥 민주당. 어느 동네 네. 사시는지 어떤 활동 주로 적어도 한 하셨는지 1분 정도는 네네. 아, 네. 15분인데 거의. 아,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제가 더 똑바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정당 활동은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당대표이신 문재인 대표님께서 그때도 당이 많이 어지럽죠. 내홍을 많이 겪어서. 당시 유명하신 분들이랑 같이 들어오긴 했어요. 김병관, 표창원, 양향자, 이수혁, 오기영, 박주민, 조응천, 김병기 이런 분들이랑 인재영입으로 들어왔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2016년 총선에 고배를 마시고 마포을에 계신 정청래 의원과 덧컷 유세단으로 전국 유세를 다니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정당 활동을 했고요. 2017년 대선 캠프에 2018년 박원순 시장님 수행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2019년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고 2020년에 두 번째 총선이죠. 마포 갑에 출마를 했는데 지금 지역위원장이시고 현역 국회의원이신 노웅래 의원께 보기 좋게 져서 또 두 번째 고배를 마시고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마포 용강동에 지금 살고 있고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열심히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인재 영입 케이스로 들어오셨군요. 네. 그때 네. 들어오신 분들 몇 면을 우리가 들어오면 다들 잘 나가고 계시는데 어쩌다가 맞습니다. 네. 이게 더 잘 나가시려고. 더 잘 나가시려고? 아닙니다. 네. 저는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제가 떨어지고 바닥부터 당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이 더 큰 일을 맡기려고 시련을 준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죠. 네. 네. 자, 저희 그 세 분도 짧게 인사 좀 해주시고요. 그 동영상이 좀 늦게 올라가긴 했는데 주변의 분들 좀 뭐 보셨다고 하던가요? 반응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반응이 좀 있었어요. 있었어요? 우리 네. 송덕구 대표님 때문에 아는 분들이 갑자기 막 제가요? 등장을 해서 네. 예전에 이제 첫 시작 방송을 어디서 했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네. 네. 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도 되나요? 뭐 뭐 괜찮습니다. 시민방송 시절까지 네네. 올라가셔서 뭐 김윤 선생님이라던가 뭐 이런 네네, 분들이 맞아요. 다 해가지고 뭐 김윤 씨하고 방송. 네, 그렇게 막 하면서 막 얼마 전에 봤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송덕구 대표님 지인 찾기 방송이 돼버린 저한테 몇 분이 그 시민 방송 하셨던 분들이 네.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셨구나. 네, 네. 너 거기서 뭐해? 막 이러면서. 네. 그렇군요. 반응이 뭐 괜찮았다. 전 좋았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주변에 많이 좋았습니다. 네. 저 조용술입니다. 자, 그럼 안진석 씨. 저는 갑자기 모르는 분이 연락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관계
그리고 이제 우리 진짜 마포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새롭게 좀 알게 되는 계기가 좀 돼가지고 근데 정작 우리 시민사회 안에서는 별 반응이 없으세요. 별 반응이 없으시고 아유 나가서 누가 뭔 얘기 했나 보다 이런 정도의 반응이신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는 좀 목소리를 키워야 되나 제가 첫 방에서 보니까 너무 조곤조곤 그냥 작게 얘기를 좀 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오늘은 마이크를 잡아 먹을 듯이 좀 한번 네. 얘기를 해봐야 되나. 눈빛을 봤어요 저는. 어우, 네, 잡아보고 네, 싶어요. 네. 와, 그래서 기대됩니다. 네, 네. 한번 어, 기대하십시오. 네, 전투력 상승. 네. 오현주 씨. 네,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장 오현주고요. 저는 오늘 약간 그 컨디션이 다운되어 있어가지고 예전보다 차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네, 네. 그리고 방송 반응은 특별하게 없었는데 당이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당직 선거가 돌입하고 이러면서 좀 정신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이후에 널리 알려서 반응을 꼭 물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좀 저희가 동영상 올린 게 오늘 기점으로 해서 한 5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적지 않은 분들이 일단은 보신 것 같아서 네. 좀 뭐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잘 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나 좀 네.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했다가 오늘 마음 편하게 좀 왔습니다. 아. 아니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막 첨예하게 대립하고 막 하잖아요. 당 다르고 이러면. 근데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에서 말씀을 많이 주셔서 역시 우리 마포는 훈훈한 동네야 이러면서 실제로 방송보다 여기 현장 보니까 훨씬 더 훈훈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안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릅니다.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네. 나중에 또 어떻게 어떤 사안으로 또 웃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네. 자, 어쨌든 저희가 이제 방송 소감까지 다 들어봤고요. 오늘은 저희가 마포의 가장 큰 이슈, 네, 소각장 관련된 이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날 서울시에서 마포의 상암동 현재 이제 이 소각장이 있는 곳 그 바로 옆에 1,000톤 규모의 신규 자원회수 시설, 신규 소각장을 짓겠다고 후보지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이후 지금 한 달 가까이 되었고 지역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네, 어떻게들 보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네, 뭐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아, 네. 왜 갑자기? 양보, 집권 여당.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집권 여당이 저는 기본적으로 우선 되게 많이 안 좋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행정의 기본인 그 이제 혐오 시설 이런 거를 이제 뭐 기피 시설 이런 것들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많이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행정 절차상에 과연 이게 우리 그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가장 큰 우려를 보내고 그리고 뭐 첫 시작이니까 뭐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자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하자가 많다. 네, 정치적 명분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비례성의 원칙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녹지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가볍게 인천의 사례하고 비교했었을 때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서구가 그 매립지로서 네,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수도권에 이제 쓰레기를 그 다 수용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 인천시 같은 경우 인천 자체 내에 이제 광역 그 소각장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서구를 배제하고 시작합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기피시설, 혐오시설을 갖다가 감내해냈다면 그 다음엔 보상의 시간인 거지 네. 더 규제의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정치적 명분도 없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데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문도 없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다른 분. 저는 이거를 뉴스를 접하고 주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의견들을 내올 때 뉴스 댓글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네. 댓글을 보게 돼가지고 1,000톤이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잘 느낌이 안 오잖아요. 하루 1,000톤인 거잖아요. 네. 한 달 1,000톤이 아니라.
그래서 이 1000톤을 그러면은 태우게 되면은 그 공기량이라든지 뭐 그 차가 몇 번이나 들락날락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막 그 댓글에서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동네 쓰레기는 자기 동네에서 치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로는 이제 말씀하시는 게 우리 그 마포구가 다 버린 쓰레기도 아닌데 이 서울시 문제 전체 문제를 왜 우리가 해결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 보면서 이미 750톤을 처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한 6, 7, 8년 이상을 지금 그 첫 번째 게 가동을 멈추기까지 1750톤을 네, 1700원 네. 다 합치면. 그렇죠. 그거를 매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보통 문제는 아니다. 보통 네.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녹지지대 어쨌든 공원과 가까이 있는 시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미국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300m 우리나라 법적인 기준은 진짜 정말로 그 아주 그 근거리 최대 이제 직접 인접 지역이지만 환경적 영향은 결국 굴뚝을 타고 나는 그 연기가 어디까지 퍼져나가고 그 낙진이 어디까지 곧바로 떨어지느냐 네. 그 거리래요. 그래서 그 거리가 2.5km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2.5km면은 여기까지는 아니네. 저기 구청 저 뒤쪽으로 성산일도 그 네. 전반 다 포함이에요. 은평구까지 예, 들어가죠. 예, 상암까지 전부. 그렇다면 그거를 어떻게 300m 내라는 그 기준치 안으로 그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실제로 생활에 영향 끼치는 거는 환경적 영향은 지금 사람들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옛날부터 환경적인 이슈 그리고 민감도가 훨씬 더 강해졌기 때문에 그냥 일반 동네 사람들도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문제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들었죠. 네. 오현주 씨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저희는 그 사실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마포구에서 그 정의당이 주로 활동했던 게 서울 화력발전소 문제였어요. 그렇죠. 네. 서울 화력발전소가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그 지하화하고 그다음에 천연가스로 지금은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화력발전소에 가면 이것은 이게 수증기다, 연기가 거기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수증기다라고 거기에 팻말이 붙여져 써 있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들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어마어마한 이 그 질소산화물을 비롯한 유해 물질이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공론화하고 알리고 이런 이제 활동들을 저희가 해왔었는데 이 화력발전소도 지금 문제인데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무조건 우리 지역에는 뭐 이렇게 쓰레기 소각장 안 돼 이런 관점보다는 지금 화력발전소를 비롯해서 이미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다시 또 뭔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정말 주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저희도 성명서를 그 논평을 내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게 제가 이제 이번 이 8월 30일 날 그리고 그 이전에 환경부가 인천 매립지에 더 이상 서울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 2025년에는 건설 폐기물, 2026년에는 생활 폐기물을 더 이상 받지 않게 하는 그 환경부 발표가 있은 이후부터 이제 그 소각장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저도 그 마포 발표가 있기 전에 조금 관심 있게 보다가 이제 막상 우리 마포구에 이 자원회수 시설이 증설된다고 하니까 더욱더 좀 자료 공부를 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이제 서울시에는 총 4개의 소각장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4개의 시설이 있고 그 건립된 연도 순으로 보자면 95년 양천이 먼저 생겼고 그다음 제일 먼저 노원 생겼죠. 그리고 강남이 2001년, 2005년이 마포. 그래서 제일 나중에 생긴 시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 그 유현식 기후환경본부장이 그 기자 그 회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했죠. 이 절차상에 문제가 전혀 없고 우리가 안전하게 할 거고 그리고 이걸 짓고 나서 1,000억 원을 뭐 주민들에게 좀 뭔가 편의시설이나 이런 이익을 그러니까 보상처럼 이렇게 안겨줄 거고 그리고 덴마크의 2 사례를 들면서 덴마크처럼 명소로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이야기로 막 포장 아닌 포장을 계속 하는 거죠. 어차피 쓰레기를 지자체에서 생산한 쓰레기를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제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과연 서울시의 이 과정이 문제가 없었던 걸까를 살펴보면 사실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법률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마포구와 사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이제 법률 그리고 주변 시설에 대한 법률 이런 걸 보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새로 할 때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마련해서 공고 그리고 정당한 그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된다. 다만 다음의 사항에 그 다음 아래에 뭐 몇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원래 그 증설하고자 하는 입지 주변 300m 아까 말씀하신 그 300m 이내에 거주민이 없는 경우 그리고 1km 이내에 거주민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관련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약간 잠행처럼 뭐 선정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이 법률적 허점을 이용해서 지금 그래서 마포구 박강수 구청장님도 8월 31일 날 막 엄청 막 소리 지르시면서 막 반대하고 했잖아요.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의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한 거고 두 번째는 그 28개 기준,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그 점수가 마포구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이 자원회수 시설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정보 공개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20일간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인터넷상으로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서울시에 가서 열람을 해야 돼요. 가야만 볼 수 있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9시에 가려다가 못 갔는데요. 정말 가려고 했어요. 28개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입지선정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선정이 됐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들이 많이 침해가 됐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든 게 덴마크도 이렇게 그 자원회수 시설로 해가지고 명소가 되지 않았냐 했는데 제가 그거를 사례를 덴마크 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찾아봤더니 덴마크의 그 아마게르 바케 그 건설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좀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여튼 서울시가 결국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서 당장 1000톤을 처리해야 되니까 이 법적인 그 허점을 이용해서 마포구의 주민에게 어떻게 보면 좀 희생과 헌신을 강요한 점이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안 나오셔서 그런지 오늘 다 말씀하시려나 봐요. 조금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괜찮아요. 저희 처음이라 방송 죄송합니다. 괜찮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이게 그 절차적인 이제 법적 하자 부분보다 더 큰 부분이 헌법적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 이번 절차 과정에서 저는 헌법상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침해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이제 비례성 원칙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뭐 안전, 뭐 질서 그리고 뭐 이제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는 뭐 개인의 그러한 자유도 어느 정도 침해가 가능한 건데 실제로 거기에 기본적인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수단이 적절해야 되고 그리고 침해가 최소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이 맞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기본적으로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부터 그게 종료된 이후에 그 거기서 나온 유해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뭐 자원을 순환한다는 명분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이제 도입을 해서 광역 쓰레기망으로 간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몇십 년 동안 지역에서 많이 희생을 감내했던 부분들인데 거기에 또 쓰레기를 또 얹은다? 뭐 한번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방패장을 어디에 도입을 했는데 너희들은 방패장을 했었으니까 모든 방패장은 다 너희가 다 먹어. 그것저로. 뭐 거의 그런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과연 국민들이 그 납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 못하겠고 네. 그리고 수단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저는 정보를 공개할 거면 예를 들어 그 위원회가 있잖아요. 선정위원회가 구성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많지만 그 이해관계자들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대변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선 단순하게 수치상 나와 있는 결과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회의록을 저는
공개라는 게 맞다라고 봐요. 네. 그 회의록을 녹취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아까 우리 이제 김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체적으로 이제 연도로 봤었을 때 마포가 제일 최신화되어 있거든요. 그 가장 오래된 지역보다 10년 이상 그 뒤에 지어진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내구 현안이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한 개를 더 짓는다? 과연 이게 이게 행정의 균형성이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그 기본권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라고 보거든요. 방금 그 연안에 대해서 잠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마포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 서울시가 기자회견한 거를 제가 몇 번을 돌려서 계속 봤는데 결국에는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양천, 노원, 강남에도 현대화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현대화한다는 게 결국 뭐냐면 250톤씩을 증설하겠다고 했어요. 300톤 정도일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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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300톤 정도냐면 마포구의 기존의 750톤의 그거를 철거하잖아요. 그러면 용량이 1750톤에서 1000톤으로 줄어드니까 그 250 하면 750인데 이거를 나머지 세 군데에 나눠서 현대화하는 시설에 몰아 넣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거기에도 지금 양천이 92년도니까 제일 노후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30년 정도 내구 연한이라고 치면은 2027년까지 현대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양천도 이 시설이 현대화되고 이런 똑같은 문제가 벌어질 거고 그다음 노원, 그다음 강남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단지 마포구만이 이렇게 분노해서 이게 님비다, 네. 그냥 지역 이기주의다 이럴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요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묻고 싶은 게 네. 있었는데. 어떤 걸요? 아까 그러니까 아까 아니 이걸 같이 저희가 사실 어차피 지금 다 보면 입장은 다 동일하잖아요. 큰 이견 없이 다 문제라고 본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조금 방점을 맞춰서 이렇게 논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그러면 위헌적인 이것이 위헌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행정적으로 그렇다고 위헌 소송을 낼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네. 어떻게 보면 이게 현재 진행된 게 아니라 이제 선정을 발표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위헌 소송할 수 있는 청구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게 국민의힘이 할 오세훈 일이네요, 시장이 그러면. 국민의힘이니까 그렇죠. 좀 이게 약간 삼자처럼 평하지 말고 정치적 편이라고 어떤 하시면. 식으로 당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 마포에서 이런 게 궁금합니다. 제가 너무 진행병인가요? 조영수 씨.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당의 주시면. 입장이 무엇인지. 당의 입장은 없죠. 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포구 이제 뭐 을 지역위원회 뭐 김성동 위원장이라던가 그 여타의 이제 구의원들 그리고 이제 구청장은 분명한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당의 입장의 차원이 아니라 저는 이제 지방 분권이라는 차원에서 봤었을 때 기초자치단체인 하나의 그 주체로서의 이제 마포구 전체 부분과 서울시에 대한 부분인데 서울시 안에 마포구가 있지만 분명히 그 행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부분들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의 이제 문제라고 보지 이게 정당의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정당 내에서 이게 그 오세훈 시장의 결정이 올바르다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논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약간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수도권 서울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2026년까지 이제 땅에 못 묻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소각을 다 해야 된다는 건데 현재 이제 서울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3,200톤이고 지금 서울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2,200톤뿐이 안 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톤이 부족한 거죠. 그 사실을 예전 정치인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네, 해결해야 되는 거라는 거. 계속 밀었죠. 그러니까 사실 네. 폭탄 돌리기 나 아닐 때 하다가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결정을 한 거라고 그렇죠.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박원순 이제 시정 때 이제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이제 2027년부터 어떻게든지 그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건설을 하는 기간을 포함해 가지고
정말 거의 이제 벼락치기식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지난 1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폭탄 돌리기를 한 거예요. 오현주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진짜 이걸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은 현재는 지금 추진 자체 그리고 이미 시설이 있는 곳에 또 온 것에 대한 정서적인 이 거부감이 너무나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시에서 일단은 물르는 게 맞는 것 같고 실제로 소각이라는 그 정책 자체가 앞으로 다른 소각장을 계속 놀려가야 되고 쓰레기는 줄지 않고 그리고 또 그 구마다 소각장을 짓는다고 쳐도 그 주민들이 살기가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각이랑 정책을 진짜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할 정책인지 실제로는 뭐 선진국에서는 소각 정책을 많이들 폐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원 재활용 시설에 훨씬 더 첨단적인 어떤 그 예산도 많이 들이고 기술적인 부분 시스템 개선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은 이제 막 싸우는 중이니까 이거를 뭐 언론적인 얘기를 하는 타임은 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 이 과정에서 일어났을 때 이렇게 동네 주민들 지금 상암동 주민들만 막 싸우는 형국이잖아요. 그렇지만 마포 전체의 이슈기네요. 주민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오고 갈 때 우리는 이제 그 동네 제가 상암동에 살진 않지만 상암동 주민들 제가 상암동에 또 친구들이 있어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거기 동네 분위기 어떻고 뭐 시위도 나가고 그러냐 뭐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그런데 근데 동네에서는 난리 났다고 한다 지금 여기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닌지 막 생각도 한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그 삶의 문제로 다가오는 문제고 그리고 결국에는 또 우리 후손 뭐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그 소각 그 쓰레기를 계속 태워가는 그런 세계에 계속 살아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이제 그 대책 차원에서 길고 긴 문제지만 볼 수는 필요가 있겠다. 뭐 대책까지 얘기는 좀 뒤에 하고요. 네. 이 어쨌든 결정을 할 수 없는 순간까지 지금 미루어서 마지막으로 좀 결정을 한 셈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과연 이게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느냐. 사실 누구도 우리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 들어오는 걸 환영하는 데는 아무도 없거든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게 공모를 했었는데 한 군데도 응하지 않았을 정도로 어쨌든 누구도 말하고 싶지 않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사실 쓰레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민주적으로 그 과정을 설계해서 선정을 하느냐 이거였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크나큰 문제가 지금 있었다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그 입지선정위원회 같은 경우 저는 그 특정 그 이해관계자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25개 자치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곳을 대변하는 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저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원전 문제를 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제 공론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찬성이냐 반대냐를 논의하다가 원래 원전 폐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비율이 아주 높았다가 거기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원전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비율이 확 낮아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 우리가 활동가를 제외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정보의 접근성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언론에서 보내주는 자료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정도 내용만 우리가 습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국토 계획을 할 때 그 서울시 사람들만 들어가가지고 국토 계획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게 국토 균형 발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과 같이 그런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는 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봐요. 그 오세훈 시장이 아니 이걸 갖다가 이제 공론장을 만들겠다 하면은 저 한 달 이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절차적으로나 명분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이제 미군 이제 반환지를 갖다가 어떻게 할까를 논의할 때 뭐 동두천 같은 경우 뭐 국제산업단지를 만든다 해가지고 지역이 그동안 미군 기지로 인해서 희생했던 부분을 어떻게 보상할 거냐에 대해 논의를 하잖아요. 보통 원래 그게 일반적인 행정에서 희생한 주민들에 대한 그 행정 절차의 일반적인 과정인데 매립지
그리고 소각장을 몇십 년 동안 경험한 주민들한테 옳지 잘 됐다 맞아 100년을 채우자라고 말을 하는 거는 백년을 채우고. 저는 정책 명분도 많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오픈이 되어야지 단순하게 네. 법적으로 이제 300m 제한이 있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올바른 행태가 아니죠. 네. 그 어쨌든 마포에는 역대로 혐오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현재도 그렇죠. 수확장 750톤 있지, 화력발전소, 뭐 물론 이제 가스를 태우긴 하지만 화력발전소 있죠. 그 전에는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있었고, 그리고 구청 건너편에 서울시의 오물 처리장 있었고, 수색 쪽에 석탄 차고지, 석탄 그 보관하는 곳 있었고, 어쨌든 마포가 굉장히 이 혐오 시설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주민들도 쓰레기 매립장 이후에 2005년도부터 소각장으로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을 희생을 해왔는데 여기서 또 희생을 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분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것도 이제 따지고 계시지만. 네. 저는 난지도를 보고 자란 사람이죠. 난지도 이제 매립지가 이제 종료되는 시점을 난지도 쓰레기가 있을 때. 예, 그때 네. 이제 한참 매립하면서 이제 그거를 차를 타고 할 때 그 성산동에서 난지도 쪽으로 넘어갈 때는 창문을 닫으라고 해요. 네, 네, 맞아요. 안 그러면 이제 냄새를 이제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창문을 닫으라고 하고 그리고 당시 굉장히 이제 먼지와 이제 쓰레기 분진들이 같이 날리던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월드컵 공원으로 해서 친환경 생태 공원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자랑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올바른 저는 글쎄요 행정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번 서울시의 이게 정말 과정 자체가 서울시만을 생각하고 서울시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그 지방 그러니까 25개 구의 주민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말 졸속행정 편의행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성 그 원전에 대해서 이미 2, 3천억을 들여서 공사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재개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정부에서 수기 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쳤어요. 거의 2~3달 걸쳐서 했고 결국에는 이것을 세금 낭비하는 것이 조금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주민들의 수기 그리고 동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었지만 그거는 뒤집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처럼 마포구 또는 사실 제가 그 서울시의 발표를 보면 이미 서울시에서는 정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정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구가 새로운 큰 시설을 건설하기에 시간이 가장 많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2005년에 완성됐기 때문에 그 내구 연한이 가장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세 군데는 내구 연한이 이제 곧 있으면 끝납니다. 제가 보니까 마포구는 그럼 1,000톤짜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지화해가지고. 근데 나머지는 곧 끝나기 때문에 1,000톤짜리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0톤씩 또는 250톤에서 300톤 나누어서 세 군데를 이제 증설하는 과정을 거칠 텐데 저는 양천구, 노원구, 강남구도 분명히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법령상으로 아까 제가 서울시가 법령상의 허점을 잘 이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포구는 그러니까 750톤, 1,000톤 새로 증설하는 게 1,000톤이기 때문에 입지 선정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공고하고 입지를 거쳐야 되는데 250톤은요. 입지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상 원래 처리하고 있는 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조금씩 늘리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이미 서울시는 25개 다른 구의 반발과 서울시 공무원들의 골치 아픔과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뭐 예를 들어 삼선 돼야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가장 편리한 쪽으로 마스터 플랜을 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마포구 주민분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포구청장은 물론이고 사실 같은 당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가는 경우는 정말 좀 역대급이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세훈 시장님이 유일하게 구청장님 취임식에 오셨잖아요.
25개 그랬나요? 자치중에. 제가 안 가서 그래서 몰랐어요. 네, 25개 유일하게 구청장 중에 오셨죠. 유일하게 예, 왔어요. 그래가지고 취임식에 갔던 동네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고 하시던데 뭐 김빈 선생님 말씀을 그냥 제가 그냥 받자면 그때부터 오시훈 시장님이 마포구를 이미 마음속에 찍어놓고 그러니까요. 오셨던 괜히 건 달래려고 아닌가. 또 온 건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음모론에 이렇게 그렇죠. 재밌지 치우쳐지면 않아요? 안 되는 거. 그럼 물론 이제 뭐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거는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이 들 이제 정도라는 이제 거죠. 박원순 이제 시장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사회부터 활동을 해가지고 이러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수기민주주의에 가장 익숙하신 그 역대 시장 중에서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과정이 저는 왜냐면 이러한 절차적 과정들이 지금 논쟁이 되고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몰랐어요. 이런 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그때부터 만약에 우리가 한 5, 6년 전부터 공론장을 만들어 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그 폭탄 돌리기 마냥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가 한 1,000억 줄 건데 누가 할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공론장을 만들었다면 그리고 그게 이제 오세훈 시정으로 넘어가게 돼 가지고 그게 진행이 됐다면 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제가 그 부분은 이제 그 박강수 구청장 취임식에 왔다 안 왔다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했던 이유는 실제로 그 전까지는 이제 민주당 구청장이 계셨고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불과 이제 구청장이 된 이후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다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같이 암묵적으로 논의하고 짜고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올해 안에 TF를 만들어서 수기의 과정을 지금이라도 추진하자. 뭐 이런 게 제 생각이에요. 5일날 무슨 설명회를 한다고 10월 5일 날 네, 설명이 네. 합니다. 거기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나온 게 선정 있나요? 과정과 관련된 선정 설명회를 과정과 하죠. 관련된. 원래 이제 이런 걸 하면 이제 주민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21일까지인가 뭐 의견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 설명회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뭐 TF를 꾸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서울시는 그 지금까지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 그냥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언제 이게 그 결정이 되었냐 지금 약간 이렇게 미리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서울시에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 대부분 다 민주당 시의원이었잖아요. 민주당 시의원들 뭐 했냐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될 동안. 그리고 그럼 최근에 결정되었다. 그러면 최근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어쨌든 이 자원회수 시설이 들어올 건데 그러면 국민의힘 구청장이 있는 이 오세훈 시장도 국민의힘인데 정보도 없이 이제까지 뒤통수 맞았다라고 하면 다냐. 주민들에 대한 책임감 없이 저는 두 분 다 이렇게 두 당에 모두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게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제대로 해결해야 되는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어쨌든 마포구가 단합해서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되는데 민주당은 약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따로 그냥 이렇게 구청의 어떤 반대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따로 이렇게 그 야외 이렇게 주민들과 그냥 이렇게 반대 기자회견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 놀고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따로따로 가서는 죽도 밥도 안 된다. 이 문제를 정말 물리려면 어떻게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제대로 사과하고 원점에서 논의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정말 제대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김성동 위원장님은 반대 입장만 내고 아니 가서 지금 당협위원장이 시청 앞에 가가지고 텐트를 치고 뭐 머리를 깎아도 모자를 패네 뭐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왜 여기 없으신데? 그 사실 옆 건물에 아세요? 어쨌든 진짜 너무 답답해요 저는. 그 뭐랄까요? 지금 이제 마포의 그 백지화 투쟁 본부가 주민들 중심으로 꾸려졌잖아요. 사실 민주당 중심으로 네. 꾸려졌다고 민주당이 봐야 돼요. 이제 100만 지도에서 서명 꾸려진 운동도 거고, 민주당 중심으로 갑을 같이 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은 거기에 합류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구청장님 말씀은 본인이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같이 하자고 근데 했는데. 국민의힘은 네. 제가 알고 네. 있기로는 따로 서명 운동을 또 받고 네, 있더라고요. 별도로 지금 하고 네. 있어요. 별도로. 아, 누구 책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저는. 저희 그러니까 안 이거를 하는 게 보면서 아니라 잠깐만 이 세 당에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그거를 막 이렇게 막 견인할 만한 그런 위치에 안 계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당으로 나눠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늘 그 의견이 지금 같잖아요. 모든 당들이
모든 당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주요 정당 이 세 당, 최소한 이 세 당은 같다고 한다면 따로 조직체를 꾸리려고 하는 게 진짜 우리한테 전체 주민한테 봤을 때 우리 마포구에 진짜 이득인가 그게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말로 조금 더 뼈저리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당에 이번 문제가 해결되는데 국힘이 힘을 썼어, 뭐 정의당이 힘을 썼어, 민주당이 뭐 그래 뭐 대단하던데 이렇게 뭐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거든요. 지금 이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 정당인들 뭐 하는지 이거 다 똑같이 결국 평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정말 다음 시간에 답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는 게 그 전체 하나의 이 반대 움직임으로 나아갈 생각이 있는 건지 당에서 각자의 당에서 그리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거절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구청장님은 민주당에 같이 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하기 싫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런 게 서로의 입장이 아마 네. 똑같을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구청장과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거가 받아들여지지 그러면은 않아서 서로 네. 같이 하자고 한 같이 하자고 타임이 다른 언제 건가요? 하자고? 저희는 언제 저희는 했나요? 아니요 저희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저희는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갑을도 다 연합을 했어요. 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정치적 명분을 따진다면 뭐 사실 정청래 의원님이 최고위원이시니까 자기가 을을 중심으로 하겠다, 노웅래 의원님 갑을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저희는 갑을 연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청이 사실 주민 DB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서명이나 뭐 공지나 이런 것들 제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언제든지 그럴 용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꼭 공개적으로 제안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거죠. 공개적으로 같이 얘기하셨으니까.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같이 해야 이게 되고 이제 그 정당이 어느 정당이 중심이다라고 가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주민 중에서 그 이제 사회 쪽에서 시민사회 쪽에서 중심이 돼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정당이 하게 되면 자기 정당의 입장을 대변해서 다음번 선거하고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를 초월한 문제지 지역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러한 그 삶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뭐 정적 이해관계에 맞춰서 한다 안 한다의 입장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 입장이 당협 위원장님들께도 많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저는 오늘 조용술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환영하고 반가운데 그 입장이 당협 위원장님 갑을 당협 위원장님들께 더욱더 위원장님 안 계십니다. 대행 계시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위원장님이 전 위원장님이 시민사회 수석으로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을 발휘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고요. 가장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조영수 근데- 씨가 좀 부담이 되나 봐요. 갑자기 마이크를 내려놨어요. 아닙니다. 계속 이게 집권 여당의 제가- 무게감입니다. 제가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라서 그냥 여쭤보면요. 이런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어떤 당에 먼저 깃발 세웠느냐가 엄청 중요합니까? 되게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면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주민의 입장에서 볼 결국에는 때는요. 누가 그- 해결해내냐가 제일 중요하죠.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 같은 경우만 이제 제안해놓고 본다면 누가 깃발대는 문제 아니에요. 그냥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정치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 우선은 이제 국회의원 이제 중앙의 일을 보는 거지만 그 기초의원, 광역의원, 자치단체장 자체 선출직은 우선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의 문제를 갖다가 그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접근하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의 주민들의 대다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 대다수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지지를 한다면 자기들이 그 자기 정당의 정책과 반대가 되더라도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게 저는 정치인의 기본 자세고 그러라고 우리가 선출직으로 내보낸 거지 중앙의 눈치를 보고선 다음번에 자신의 공천이 어떻게 될까 말까 생각하기 이전에 앞서서 먼저 지역 주민을 먼저 보고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걸로 제 생각을 가름하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하시고 제가 또 그래서 또 하나 방부드리고 싶은 게 마이크를 뭐냐면 방부드리고 싶은 게 왜- 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아까 지역의 사안이라고 하셨는데 전 이건 지역만의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원, 양천, 강남에도 이제 엮여 있고요.
사실 환경부의 정책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아까 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그냥 소각장 1000톤 부족하니까 소각장 1000톤짜리 지어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거냐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컵 보증금 300원 요거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이번 정부에서 언제 시행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 뭐 기일이 없습니다. 맞죠? 그러한 것들이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원 회수를 어떻게 더 할 것인가 그래서 소각량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정책도 같이 논의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이 사안에 당연히 긴밀하게 그리고 민첩하게 연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회 조금 차원에서 더 해야 될 예, 이제 조금 더 법령에 당부를 대한 해주셨으면 부분을 말씀을 하신 좋겠습니다. 거고요. 저는 그 박강수 구청장이 시의회 방문했을 때 이제 기사에서 봤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다음 연도 예산에서 우선 이거를 막아달라.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법과 절차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저는 기본적인 행동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 우리가 광역의회로 보내준 시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고 갑에 이제 2분 계시고 이제 의뢰 2분 계시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기초의회나 이제 기초자치단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여야를 초월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 실질적으로 좀 오세훈 시장이 이 부분 이렇게 지금까지 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현실적인 고민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시민들이 나서고 주민들이 나가서 반대하고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 이렇게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풀 수 있는 이렇게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고 풀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그 국민의힘의 소영철 의원이 시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자체가 무효다라는 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입지선정위원회를 제가 정확하게 11인 이상. 11인 이상 구성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10인으로 이제 운영해 왔잖아요. 그 부분은 그 아주 자세히 팔고 들어가면 법적인 화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 선정표에 보면 원래 소각장에 있는 선정 시설 같은 경우는 그 점수를 몇 점 주냐 이랬을 때 전체 총점에서 3점밖에 안 줬어요. 그게 해당되는 점수가 3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배점표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 자체에도 그 원래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강동구 의원이 들어가서 입지선정위원회를 맡는데 물론 회의에 참석 안 했다라고 하지만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각각 이제 그냥 서명 운동을 받고 반대 목소리만 내고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여야를 비롯해서 모두가 힘을 합친 하나의 조직으로 가지고 정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절차적 하자를 잡고 이제 법적인 하자를 잡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우선은 오세훈 시장한테 이제 출구 전략을 저는 만들어주는 게 현실적으로 제일 맞다라고 보는 거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이제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서 그 제안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공론장을 만들자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반대가 너무 심하니 철회하겠습니다. 강동구를 그렇게 철회해가지고 강동구는 그렇게 하니까 철회하고 여기는 왜 왔어? 계속 이게 끊임없는 갈등의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지금까지 진행했던 걸 갖다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수계 과정을 짧은 시간 내에 임팩트 있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시의원들이 그런 부분들도 동시에 같이 짚으면서 이러한 하자가 앞으로 계속 발생하고 그리고 법적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수계 과정을 거치자고 시장한테 제안을 해야 되는 거고 구청장도 구청 내에 어쨌든 구청의 토지를 와 땅과 관리 영역을 지나서 그걸 공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도 그걸 세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 차원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이제 목소리를 내는 자리도 많이 갖고 그리고 사람들의 서명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정치인들이 거길 참여해야 되는 거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걸 먼저 추진해 나가야지 이걸 정치행위로서 자신들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름을 알리는 거기에 더 포커스가 저는 맞춰져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다 행동을 해야 될 때예요. 자기에 맞춰서 자신들이 해야 될 때 그 위치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지
그걸 갖다 정치적 관점으로 이해득실을 따지면 오히려 그게 다 자살골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문제가 마포의 가장 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전체 문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 백두본의 중심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상암동, 성산동 분들이 중심되어 있고 카페도 그 2개나 있어요. 온라인 카페도 2개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그 지역의 분들이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고 그리고 집회도 이렇게 몇 번 있었는데 나가 보면은 어쨌든 중심은 이제 뭐 민주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힘의 분들은 참석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명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명분을 주고 뭐 공론장을 만들든지 뭐가 되든지 이 어쩔 수 없이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명분을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힘을 합쳐서 뭐 이렇게 시위도 해야 되지만 또 법적인 이 접근도 해야 되고 다양한 시도를 해야만 되는데 지금은 아직 힘이 안 뭉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인 것 부분이 같아요. 그렇게 주민들이 그 안 뭉쳐지고 있는 게 저는 정치권 때문이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제 이 동에서 이 지낼 때 여기 이제 국힘이 우리 당 내가 뭐 권리당원이고 뭐 어디 연기돼 있는 사람인데 보니까 저기는 다른 당에서 뭔가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그 느낌을 받았고 그런 소식도 들었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도 끼기 애매한 이런 분위기를 주민들 사이에서 이미 만들어 놓고 혹시 계신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는 이 투쟁본부가 민주당에서 좀 이렇게 주도해서 만드셨고 국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좀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야 이거 진짜 그냥 어떤 이제 새로운 구청장님이 들어오시고 새로운 이제 구의회가 생겨가지고 새로운 판을 나갈 때 너무 이제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그 새로운 어떤 첫 판에서 선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당마다 이런 느낌이 너무 들어오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네. 정말 다 같이 할 마음이었으면 전임 구청장이다가 구청장 선거에 떨어진 사람을 이 백지화 운동본부의 중심에 세운다는 건 정치적으로 같이 하기 싫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네. 여야 없이 저도 그 연대를 부분인 해야 거예요. 지금 전임 되는데. 구청 그렇게 하면 안 그 아니라 된다고 전임 봐요, 구청장께서 정치적으로. 네. 저도 아닙니다. 아니 근데 잠시만요. 근데 그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거기에 아니라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게 저희가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고 아니, 어떤 그리고 오해가 있나요? 제가 얘기한 아니, 부분에서. 아니 그 제가 예를 저도 들어 그 부분을 예를 지적하는 들어 건데요. 보세요. 만약에 협의체가 구성이 됐다면 협의체가 이제부터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다시 이제 처음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가장 크다고 해서 이렇게 흡수통합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움직임이 물밑에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일단 가장 먼저 주말마다 시위를 하고 나서는 거에 대해서는 중심을 했으니까 아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제가 거는 가장 얘기한 거는 영향력이 잠깐만요. 있었던 유동규 지난- 구청장 전임 구청장에 대한 그렇죠. 얘기예요. 아, 그게 왜냐면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하는 그게 게. 왜냐하면- 아니라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아니 그- 저희가 아니, 행동하고 있는데 왜 저희가 아니, 욕을 먹어야 욕을 됩니까? 먹는 게 아니라 갑자기 뜨거워지기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 전임구청장 이야기가 저도 나와서 뭐 이제 그 이야기를 저도 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안 했는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분께서 현재 구청장을 하시고 그 지금 어디에 가 계세요? 사무국장이요. 정청래 의원실의 보좌관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보좌관으로서 그 다음번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그 제가 봤을 때도 국민의힘이 됐든 정의당이 됐든 다음번 총선을 준비하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그 공적 영역에서 선출직으로 가셨던 분들은 그분이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서명을 받고 행동하는 부분들은 지역 주민이 가장 중심에 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정치인이 중심에 서서 깃발을 들고 가는 거는 여든 야든 옳지 않다. 네네, 저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럼 그 사실 이러한 그 사회적 갈등, 뭐 지자체와 정부의 갈등, 아니면 뭐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가장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시민이 더 앞장서서 나서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지금 뭐 기존 조직들이 있고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동균 구청장이 그 핵심에 서 있다. 뭐 사실 전임 구청장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주민들의
인지도나 뭐 다른 여러 활동면에 있어서나 인식에 있어서나 과정에 있어서나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보좌관을 거기에- 하시면 안 되죠. 그럼요. 근데 아니 사실 아니, 저는 근데 결정적 아니 근데 공무원을 여기 하면서 아니, 근데 저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 국회 정치적인 보좌관이라는 건 것은- 입법을 갖다가 돕는 사람이지. 저희 보세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아, 왜 오늘 갑자기 이분이 뜨겁네요. 아니요. 갑자기 저는 뭐 근데 썼어요. 갑자기 이 사안에서 왜 그분이 보좌관인 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느- 정치적으로 어느 바라보시는 지역에서 거예요. 그게 보좌관이 정면에 나서가지고 정의당의 우리 오연주 위원장께서 저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왜냐면 구청장 전임 구청장 타이틀을 탈고 그리고 세비라고 받잖아요. 국민들의 세금을 월급으로 보좌관 입법에 그 보좌를 하라고 간 사람에게 그 보좌관으로서의 그러한 이게 뭐 우리가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 논란들 있잖아요. 어떤 보좌관에 논란들이죠? 임무라는 것 자체가 그럼 보좌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지역에 가서 서명운동을 그러니까 하는 거 제가 아니라고 봐야죠. 그래서 아니 만약에 지역위원장의 정말 활동을 돕는 게 아니, 보좌관이죠. 보좌관 근데 그래서 저는 보좌관이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나설 수 있다고 봐요. 정치인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으면 차라리 정청래 의원이 전면에 나서던가 아니면 그 시의원들 그 해당 지역의 시의원들이 나서면 되는데 마치 이것이 마포구의 전임 구청장이 현 구청장의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건 정치 도의도 아니고 이 네. 사태가 잘 해결될 수도 없다고 봐요. 저는 굉장히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이 투쟁본부를 꾸리고 하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우리 PD님이 이제까지 계속 네. 그 고만 좀 이제 네네 왜냐하면은 저는 이거는 확실히 구분짓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저희는 듣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일치 단결해서 다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두 분께서는 너무나 정치적인 사안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전혀 그런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아니 이문학년 한 얘기했는데 개인에 그게 왜 있어서 정치적 사안이에요? 아닙니다. 확정하지 아니 마시고. 그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것까지 다 이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전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아니 저는 것처럼 저희 보좌관을 민주당에서 하시면서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말씀을 그게 드리는 개인적인 거라니까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보좌관이 정청래 아니, 의원이 최고위원이고 지역위원장이고 보좌진은 지역위원장을 돕는 사람입니다. 자, 그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보좌관들은 당연히 돕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조좌관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부인할 여기까지만.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대해서는 우리 만약에 시청자분들께서 저는 판단해 안 주실 끝날 거라고 것 보니까 아니, 이 정도로 만약에 정리를 그러니까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그 같아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니 왜 냉정하게 오연주 바라봐야 위원장님은 그 된다고 민감한 생각해요. 걸 들고 그러니까 나오셔서 오연주 위원장님도 민감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현역 언론의 자유가 없나요? 아니, 왜요? 아니 자유가 있으시고 여기까지만 분명히 하죠. 네. 발언하실 자, 수 있으신데 저희 이 네.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께서 정치인의 입장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안과는 조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좀 돼서 좀 뒤에 막판에 가서 갑자기 뜨거워졌는데 뭐 그 뜨거워진 거 뭐 다음 회로 뭐 또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해 보고요. 어쨌든 지금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서 맞습니다. 힘을 네. 합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각 정당에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시민사회도 함께 또 그런 분위기를 또 요구하고 만들어가고 그래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위기가 닥쳤을 때 네. 그때 뭘 각각은 어떻게 했느냐가 나중에 네. 두고두고 회자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정말 이 각 당에서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가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제대로 잘 보여주고 그것을 두고두고 우리의 그 마포구에서 그렇게 해서 같이 했었는데 참 좋은 기억이었어.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그 요번에 이 가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마무리 인사라고 생각하시고요. 한 분씩 마무리 멘트 좀. 마무리 네. 인사해 주시고 마칠게요. 네, 그러면 저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첫 시작에 서울 화력발전소 얘기를 드렸는데요. 서울 화력발전소가 여러분 놀라우실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소각장 3개 분량의 유해 물질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 홈페이지에 매년 공시가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쓰레기 소각장 화력발전소에 3개 플러스 상암동 소각장 하나 이렇게 4개의 소각장을 떠안고 사는 마포구입니다. 저는 굉장히 마포구에 쓰레기 소각장이 다시 들어온다는 것, 증설된다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님비적인 차원이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주민의 건강권의 문제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주민들과 하겠습니다. 자, 김비인 씨. 네, 저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안은 그냥 오직 마포구만의 지역 이기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서울시에서 점점 늘어나는 이 쓰레기 그리고 매립을 이제는 하지 않아야 하는
우리 사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당면한 문제 이것들을 서울시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데 서울시의 편의 행정, 졸속 행정, 그리고 밀실 행정.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가 단절됨으로써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의 이런 행정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원, 양천, 강남에도 이 문제가 똑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럼 서울시는 이 부담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필요하고요. 사실 제가 아까 설명드리려다 말았는데 이건 참 근데 다들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하나 드렸으면 짧게 좋겠는데 해주시죠. 짧게 드릴게요. 네, 네. 덴마크의 그 코펜하겐 아마게르 바케라는 그 사례를 들었어요. 좋은 사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막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것 또한 일방적으로 처음에는 이게 자원 회수, 그러니까 재활용 시설로 되는 걸로 이제 됐어요. 소각장이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자원 회수율을 높이는 것으로 했다가 갑자기 시위에서 밀실 몇 번 회담하더니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서 엄청난 논란을 가져왔던 좋은 사례가 아니라 나쁜 사례고 지금도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냥 임기응변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주민과 정정당당하게 정보를 오픈을 해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에게 정정한 동의를 받고 공감을 받는 정책을 실시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자,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조영술 씨 마지막으로.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이게 잘못된 행정이라면 대안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포 이제 갑에는 국민의힘 시의원이 2분이 계시고 마포 을에는 민주당 시의원이 2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그 오세훈 시장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좀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우선 이것들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전체적인 공론장 수계 과정을 통해서 그때도 마포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장인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퇴로를 좀 만들어주는 게 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입지선적위원회의 그런 단순한 결과값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논의되었던 세부적인 그러한 내용들, 대화록들은 다 기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열람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음모론이다 아니면 뒤에서 밀실행정을 했다 그리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그러한 이제 입지선정위원회의 그러한 녹취 혹은 대화록 이것들이 좀 공개돼서 좀 정보가 좀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그냥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그 일상이 흔들리면서 매일 밤 11시에 차를 막으러 가야 되고 검수를 해야 되고 그동안 안 했던 일들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회의 엄청 많을 거고 계속 문자 받고 카톡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일상에 굉장히 침해받는 일들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가 되게 저는 마음에 다가와요. 실제로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고 또 내 가족들하고 지내고 이렇게 평범한 일들이 지금 흘러가는 게 그게 평화롭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거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참여해야 하는 지금 절대절명의 사정이 있고 그러면은 정말 2달이든 3달이든 이렇게 그 일상이 무너진 상태 주민들이 그 상태를 계속 견뎌나가야 되는 것이 얼마만큼 큰 사회적 비용이고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힘든지 이걸 그냥 정치인의 문제 아니면 그냥 소각장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 시장님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알쓸마생, 알고 보면 쓸모있는 마포의 생활정치, 정말 마포의 가장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소각장 문제 좀 다뤄봤습니다. 한 해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또 진행되는 대로 이 이슈와 관련돼서는 계속 이 자리에서 이야기 나누고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2번째 자리였었는데요. 네, 저희들의 이러한 시도가 마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